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세법의 박경은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양도소득세 편인데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소득세 편, 즉 개인이 1년 동안 얻은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소득세가 있었는데 그 이제 하나의 법으로 만드는 게 소득세법이죠. 그 과정 속에 소득세법이 여러 가지 소득이 있다고 했죠. 이자소득이라든가 배당소득, 그리고 근로소득, 이러한 소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보통 양도소득세 그러면 이제 대부분 부동산을 매매해서 생긴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 이렇게 규정들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양도라고 하는 과정은 쉽게 보면 우리가 매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매매를 했다. 팔았다. 이런 과정이 되죠. 또는 매도 이런 말도 씁니다. 그래서 매매를 해서 팔아서 소득, 뭐죠? 이익을 얘기하겠죠. 이익, 소득. 이익이 생기면 그때 세금을 내라. 그래서 묶어서 양도소득세는 매매를 해서 이익이 발생이 됐다라고 한다면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나 만약에 손실이 발생을 했다. 손실. 이런 경우에는 세금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에 보면은 양도가 뭐냐? 이걸 규정을 해놨어요. 법에서. 양도. 즉 양도의 뜻이 되겠죠. 그래서 양도의 뜻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아가는 과정에 사랑이란 두 글자는 이런 말을 쓰죠. 그 사랑이란 두 글자가 중요하죠. 평생을 살아가는 과정에. 그러나 이 양도소득세에서 이 양도라고 하는 단어는요. 첫 번째, 등기 등록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등기라든가 등록에 관계가 없다. 상관없다. 등기 등록에 상관없다. 그래서 이 등기 등록에 상관없이 그 자산들이 그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 사실상 유상 이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등기 등록하고는 상관이 없고 등기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산이 그랬는데 그때 이 그 자산이라고 하는 요 과정들을 그 자산이라는 대목을 묶으면 이걸 우리가 과세할 수 있는 물건이다 해서 과세 대상이다. 그 자산이 매매라든가 교환이라든가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 그러면 이때 이제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라고 하는 요 규정을 보니까 이건 누가 되죠? 대가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양도의 요 뜻 과정을 보면은 내용들이 좀 보이죠. 등기라 등록에 관계없이 그 자산이 매매라든가 교환이라든가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등으로 인하여 넘어가는 것들이죠.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뭘로? 양도다. 이런 규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내용상에 봤을 때 이 과정에서 매매를 해서 이익이 발생이 됐다. 이익 발생이죠. 이익이 발생되었을 때 양도소득세를 내라. 그러면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이 되겠죠. 양도. 그래서 양도로 인하여 이익이 발생했을 때 내는 세금이다. 어떤 것들을. 그래서 묶은 게 과세 대상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과세 대상 또는 과세 물건이다. 이런 말도 쓰죠. 또는 과세 객체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매매를 해서 어떤 걸 팔았느냐 요 규정들을 보면은 이 과세 대상에는 첫 번째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부동산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우리가 부동산 그러면은 누구죠? 토지라든가 땅이 되겠죠. 토지 또는 건물 일명 건축물이다 그러죠. 건축물 요 과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는 게 부동산을 팔아서 이익이 생겼다면 뭐 해라? 세금 내라. 이런 규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과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양도를 해서 이익이 나왔다. 주식. 요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서 보시면 주식 외에도 나타날 수 있는 게 이제 예를 들자면 기타 자산이라든가 기타 자산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또는 파생상품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파생상품. 요 과정도 있고, 이거 외에 또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게 이제 부동산에 관한 권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부동산에 관한 권리들, 이러한 내용으로 총 5가지 항목을 묶어놓은 게 우리 법입니다. 이러한 5가지 항목들을 뭐 했다? 양도로 인하여, 양도죠. 5가지 항목을 양도로 인하여 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익이 발생했을 때 양도소득세다. 그래서 내용상에 보면 간단한 것 같지만 이 과세 대상만 가지고도 실전에 세무 공부를 하신 분들은 시험 문제가 되죠. 어떤 시험이든지 과세 대상이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을 규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 뜻 속에도 이러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러한 지금 볼까요? 과세 대상 부동산, 토지 건물, 주식, 그리고 뭐 부동산에 관한 권리 여기 있죠. 그리고 주식, 기타 자산, 파생 상품 이런 과정이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가 등기나 등록에 상관없이 이러한 자산이 매매라든가, 이게 매매라든가 교환이라든가, 교환 맞바꾸는 거죠. 또는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라든가, 법인의 출자, 법인의 현물로 출자를 해서 뭐 했다? 이익이 나왔다. 양도로 인하여 이익이 발생했다. 그러면 세금 내라. 그럼 뭘까요? 뜻 속에 보면 매매가 나오죠. 팔고 사는 거. 그럼 팔고 사는 과정에 대해서 뭐가 있다? 이익이 있다. 그럼 뭐 해라? 세금 내라. 그럼 매매로 인하여 이익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건 A라고 하는 자가 B라고 하는 자에게 어떠한 물건을 이전하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쉬운 얘기로 아파트를 이전한다라고 봅시다. 판다. 그러면 A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누가 됩니까? 매도자 그러잖아요. 매도자. B라고 하는 자를 사는 사람을 매수자라고 하죠. 그럼 양도소득세는 누가 냅니까?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매도자가 내야 되겠죠. 그럼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이 아파트를 팔아서 뭐 했다? 이익이 발생이 됐다면 양도소득세 내라. 그럼 이익이 어떤 겁니까? 그냥 우리가 산수로 볼 때 지금 파는 과정, A가 B한테 판다라고 했을 때 양도가액이 얼마냐? 쉽게 그냥 보죠. 양도가격. 양도가격이 뭐 7억이다. 7억. 여기 뭐 지하철이 뚫리다 보니까 갑자기 역세권이 형성이 되면서 그 일대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했다. 그래서 팔았어요. 얼마에? 7억에. 그런데 분양받았을 때, 그게 이제 취득했을 때가 되겠죠. 취득했을 때 가격을 따져보니까 샀을 때 분양받았거나 또는 분양 후에 매매를 해서 샀거나 이 과정에서 4억이었다. 자, 4억짜리 아파트가 4, 5년 뒤에 또는 6, 7년 뒤에 보니까 얼마가 됐다? 7억이 됐다. 이랬을 때 단순 비교해보면 이익이 얼마입니까? 이익이 3억 나오죠. 이런 걸 가르쳐 쉬운 얘기로 우리가 양도에서 발생한 이익이다 해서 양도 차익이다 그래요. 물론 이제 뒤에 가면은요, 이런 아파트가 내가 하나밖에 없었다. 그런 거 우리 법에서는 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1세대 1주택 그래요. 물론 그 과정에서 매매를 했을 때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과세하지 않는다. 이 얘기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보통 물건을 팔았을 때 이익이 생겼다면 어떤 과정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내느냐. 이 과정을 지금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파는 가격이 7억이고 샀을 때 4억이라고 했을 때 양도차익이 3억이 나왔으니까 쉬운 얘기로 이렇게 이익이 발생이 되면 뭐 해라? 세금을 내라. 이런 규정이잖아요. 그래서 매매라고 하는 과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를 들어 교환으로 인하여. 교환은 뭡니까? 맞바꾸는 거죠. 맞바꾼다. 서로 바꾼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토지를 서로 교환하는 과정. 토지 교환. 토지. 또는 건축물, 영업용 건물이라고 해서 뭐 건축물 과정을 교환하거나 또는 뭐 주택을 교환하거나 많잖아요. 교환 과정들은. 교환은 바꾸는 겁니다. 그럼 서로 맞바꾸는 과정인데, 야, 내가 가지고 있던 걸 주고 그걸 내가 받았는데 무슨 이익이라고 세금 내냐? 있죠. 그래서 세밀하게 다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죠. 양도로 인한 과정은 쉽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이 교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쉬운 얘기를 이렇게 보자고. 아파트가 이렇게 있다. 아파트가
이렇게 아파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파트를 이 위에 층, 고층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걸 분양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1층을 분양받았어요. 1층. 그런데 장남이나 장녀에 해당되다 보니까 내가 부모님을 모셔야 되겠다. 또 부모님도 장남이나 장녀하고 사는 걸 아주 좋아한다. 그럼 정상 모셔야 되잖아요. 이랬을 때 요 고층에 사는 사람이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어르신을 모신다 이거예요. 일명 우리 세법에서는 동고봉양 그러는데 어르신을 모시는데 이 양반이 위에 올라가기가 부담스럽죠. 어지럽고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래층으로 내려오고 아래층에 분양받은 사람이 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서로 이 물건 자체를 교환을 했어요. 이러한 경우 어떡할 거냐. 일반적으로 그냥 봐도 어떤 게 비싼가요? 고층이 비싸죠. 근데 고층에 살던 사람이 어디로 왔습니까? 저층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손해봤잖아요. 또는 저층에 살던 사람이 위로 올라갔어요. 그럼 이익 본 거죠. 그럼 거기에 대가성 여부를 또 따져야 되겠죠. 내가 손해본 만큼을 받았다. 이런 과정이 생길 거고요. 또는 반대 현상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교환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는 뭐 있나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자가 가지고 있던 물건과 B라고 하는 자가 가지고 있던 물건 이렇게 교환한다 이랬는데 예를 들어서 야 내가 땅을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건물 나한테 다오 이럴 수도 있어요. 토지 줄게 건물 달라. 그래서 많이 듣던 소리 같죠. 땅을 줄 테니까 나한테 건물을 달라. 그러면 땅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땅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토지를 개발하거나 이럴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하고 토지하고 이렇게 맞바꾸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토지라고 하는 것은요. 대가성이 없이 이렇게 넘어갔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건물을 받은 게 대가성이거든요. 그러면 토지가 땅이다라고 했을 때 쉽게 보면 땅은 우리 지적법상에 28가지라고 했죠. 전닭, 과수,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잡종지, 나대지 가지고 28가지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토지가 처음에 내가 구입했을 때, 취득했을 때 그 예를 쉬운 얘기로 지가라고 하죠. 1제곱미터당 가격을 매겨놓은 게 지가인데 지가가 예를 들어 이게 1,000원짜리였다. 그런데 지금 교환하는 과정에서 시점에 보니까 토지에 대한 시가가 2,000원이더라. 그러면 1제곱미터당 1,000원으로서 교환이 아니라 2,000원짜리로서의 교환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이익 받죠. 1제곱미터당 1,000원의 이익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내용에서도 반드시 뭐가 있다? 이익이 있다. 건물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 그러면 뭐 영업용 건물 이런 것들이 많죠. 그런 영업용 건물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국가, 즉 국세청이죠. 국세청장이 매년 재정 고시한 가격이 있습니다. 매년 1회 이상의 재정 고시를 하는데 그걸 일명 우리가 기준시가 그래요. 건축물의 기준시가. 쉬운 얘기로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국가가 가격을 책정해 놨다 이거죠. 그러니까 시중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 그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가격 결정을 하는 과정은 뭐 어느 때는 올라갔다가 어느 때는 내려오고 이런 과정은 없습니다. 국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올라가는 형태들을 취합니다.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좀 아신 분들은 토지에 대해서 지가를 꼭 하긴 합니다. 저 일대가 개발이 될 것 같은데 개발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지가를 보니까 땅의 가격을 봤더니 이런 식으로 매년 인상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일대의 땅 개발은 늦춰진 겁니다. 건물도 똑같아요. 건물도 이렇게 기준시가라는 금액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모든 국가가 잡은 데이터, 땅이다라고 한다면 개별 공시지가가 되고 건축물이라고 한다면 기준시가가 됩니다.
그 가격이 세금을 매기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자료인데 그 가격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꺾이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뭘까요? 이 시점으로 보면 꺾였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개발을 하겠다라는 의사 표시가 됩니다. 근데 우리 일반인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과정들이 아마 공인중개사들은 그 일대 자기 지역이 관할 속에 저게 개발될 것 같은데 계속 늦춰지더라. 그랬을 때는 이 지가를 한번 딱 확인하면 돼요. 전년도, 전전년도 확인했을 때는 계속 올라가는 단계인데 갑자기 전년도하고 지가나 기준시가들이 비슷하더라. 올라가지 않고. 그런 경우에는 개발권이 앞으로 이루어지겠구나. 그래서 가장 쉽게 우리가 판단하는 게 고속도로가 나면은 고속도로 근처는 개발이 제일 늦습니다. 일명 제가 뭐 강의할 때 보면 골뱅이 그러는데요. 고속도로 주변에 인터체인지가 있죠. 그 인터체인지 주변은 가장 늦게 개발이 돼요. 쉬운 얘기로 우리 수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원.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쭉 가다 보면 경부고속도로 주변이 지금 아파트가 쫙 들어서 가지고 용인 쪽이 굉장히 부자가 됐죠. 그 라인들이 계속 내려갑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앞으로 평택까지 갑니다. 오늘이라도 술 한 잔 덜 마시고 아직 평택까지가 안 내려갔어요. 그 주변 고속도로 주변에 농지 쌀 겁니다. 일단 사놨다가 개발 다 되도록 가지고 있으면 바보 되니까 개발 붐이 불 때 팔아야죠. 왜? 수용이 되면 실제 가격 못 받거든요. 그 원리가 똑같아요. 그러한 과정이 이런 데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전문가가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 관청보다 그 사람들이 더 빨리 알아요. 벌써 꺾였다 그러면 그건 빠르면 5년 이내 개발이고 좀 늦어지면 10년 이내 개발에 해당이 됩니다. 뭐 30년 뒤에 개발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쉽게 우리가 토지다라고 하는 과정에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이러신 분들은 1억을 데이터로 해서 잡는 게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자, 갑자기 설명하다 여기까지 갔는데요. 양도 차익이 이렇게 나왔을 때 교환을 해도 양도 차익이 발생할 수 있고 토지와 건물을 따로따로 물건을 교환하는 경우에도 우리가 이익이 생기면 양도소득세를 내라. 그래서 매매라든가 교환 또는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그래요. 법인의 현물 출자는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법인에 주죠. 법인에 제공합니다. 공짜로 줍니까? 그건 기부죠.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가지고 되죠. 대가성이 주식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주식, 요즘 말이 많죠. 주식. 이걸 받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법인에 제공하고 주식을 받음으로써 자기가 경영을 지배하잖아요. 경영을. 이제 이런 유사한 체계가 우리 요 근래에 나타난 전 대통령 중에 이명박 대통령이잖아요. 다스가 누구 겁니까? 서로 자기 게 아니래요. 재산 갖고 서로 자기 게 아니라는 게 지금 처음이었을 겁니다. 사건 사고 중에. 다 자기 거라고 우기지 내 거 아니에요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아니래요. 근데 검찰이 조사해 보니까 모든 권리 행사나 이런 내용들이 전 대통령이 했다라고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속까지 가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 그럴 때 사랑하고 존경하는 각하가 구속됐어요.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는데 저도 회계와 세법을 강의한 사람으로서는 가슴까지는 아프지 않습니다. 왜? 당연히 내야 될 세금입니다.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요. 그냥 돈이 있으면 세금 내고 살아야죠. 그런 원리가 이 세금 중에 하나. 지금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을 매매 팔아서 이익 봤다면 세금을 내라는 그런 원리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과정, 첫 번째로서 이제 이게 그러면 잡힐 거예요. 부동산이 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는 게 뭡니까? 이건 토지는 땅이잖아요. 땅. 땅을 팔아서 이익이 생겼을 때 세금을 내야 된다. 이 원리가 있고
또는 건축물, 여기는 뭐 주택도 포함합니다. 주택도 들어오는데 이 건축물이다라고 하는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기둥이 있고 벽이 있고 지붕이 있고 그러면 건축물이죠. 건축물의 원리가. 그래서 이런 건축물에 대한 내용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팔아서 이익이 생겼다면 뭐해라? 세금 내야 된다. 그래서 과세대상.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게 바로 요놈이잖아요. 나머지는 실전에 이제 몰라도 되는 항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잠깐 보죠. 주식. 실수할 수 있어요. 주식을 나누면은요. 여러분들 코스닥, 코스피 들어봤죠? 상장 주식과 상장되지 않는 비상장 주식이 있습니다. 상장 주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9시나 8시 뉴스 끝나고 나서 오늘의 증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서 단말기로 따르르 올라가죠. 글씨도 안 보이는, 숫자도 안 보이는 것들이. 그게 상장 법인에 대한 주식의 소개입니다. 그런데 그 뉴스 보도에 안 나온 그 나머지 회사의 주식에 대한 거래를 비상장 주식이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문을 보시면 넘겨보다 보면 주식 소식이 갖고 신문에 엄청나게 많잖아요. 거기는 비상장 주식까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주식, 상장 주식이 됐든 비상장이 됐든 상장 주식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대주주가 가지고 있다가 파는 것만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대주주.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이 아니에요. 우리 개미군단이 주식을 샀다가 팔고 이러잖아요. 그건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주주입니다. 대주주. 그러니까 대주주는 보통 우리가 지분율이 3% 이상인 자 또는 뭐 그게 중소기업이냐 대기업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 그 자산의 가액이 500억 이상이다 이런 규정이 있고 300억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상장 주식에서 누구? 대주주가 한 주라도 팔면 한 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감옥에 지금 나왔죠. 이재용 사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친구가 뭐 주식을 팔았다. 그러면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 양도소득세 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비상장 주식입니다. 우리가 주로 가지고 있는 게 비상장 주식인데 어떤 경우냐면은 내가 직장생활 막 하다 보니까 상장이 안 된 주식인데 우리 사주라고 그러죠. 우리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보너스로 막 줘요. 보너스로. 그래서 받았어요. 근데 퇴직할 무렵 되니까 주식이 단가가 굉장히 올라갔어. 그런 상태에서 퇴직을 했어요. 그 퇴직하다 보니까 사업도 해야 되고 뭐하고 그래서 있는 주식을 좀 팔아먹을까? 그러고 뭐 예를 들어서 여동생한테 팔거나 또는 남동생한테 넘겼어. 그게 이제 비상장 주식의 양도거든요. 그 과정은 대주주 개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비상장 주식을 팔아는 걸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이 양도소득세가 아참은 실수할 수 있는 이 주식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이 있는데 특히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 혹시 우리 사주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 나중에 팔 때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나중에 그 양도소득세 모르고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아니냐. 나중에 따져봐야 안 듣습니다. 과세 대상에는 주식도 있다라는 겁니다. 주식. 우리가 주식 그럼 뭐 굉장히 많죠. 내용이. 우리 회계상에 다루면 이것만 해도 한 2시간 이상 제가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뭐 주식회사의 주인 된 권리다 해가지고 주식 그래요. 그러는데 그런 주식에 대한 내용이고 기타 자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골프 회원권이라든가 콘도미움 회원권이라든가 이런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팔아먹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처리하는 거고요. 파생상품은 대체적으로 잘 알고 있죠. 이 파생상품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지상권이라든가 전세권이라든가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들을 팔아서 이익이 생겼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게 이런 것들이 있지만 뭡니까? 부동산이죠. 저도 좀 있었으면 쓰겠어요. 저한테는 이 부동산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강의만 했어야 되죠. 근데 엉뚱한 길로 가다 보니까 교육사업 한다고 해서 그냥 다 털어먹었어요. 교육사업이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교육만 할 걸. 그걸 또 어떻게 더 해보겠다 해가지고 하다가
말아먹은 적이 있는데 부동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그걸 재산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좀 가지고 있다가 자식들한테도 어느 정도 좀 넘겨줄 수 있는 부동산이 있다면 행복한 가정이 되죠. 그래서 이 부동산을 팔아서 뭐 했다? 이익이 생겼다. 이런 게 있었으면 쓰겠는데 저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좀 다량 보유한다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기본 개념. 양도소득세는 뭐라고 했어요? 등기 등록에 관계없다. 꼭 내 앞으로 등기가 돼야 된다. 이거 아닙니다. 무허가다 하더라도 무허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그걸 팔았을 때는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등기가 안 된 일명 우리가 미등기라고 그러잖아요. 미등기 자산에 대한 양도도 세금은 낸다. 그래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그 자산이 사실상 매매라든가 교환이라든가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양도라고 한다. 어떤 거?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기타 자산 또는 파생상품으로 나눠져 있다. 그러나 시험 목적이 아니니까 어떤 것들? 부동산이나 우리 비상장 주식도 조심하자. 이 정도가 되겠죠. 오늘은 이 과세 대상까지 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토지라든가 주택들 있잖아요. 특히 우리가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팔았다.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다. 또는 1세대 주택이 2개다 2주택자다. 또는 1세대 3주택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 이제 다주택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주택의 개념 이런 것부터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